요즘 밥 한 끼가 왜 이렇게 귀찮아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는 고픈데 뭘 차리기는 싫고 막상 차리면 또 남기게 되고 말이지요. 예전에는 반찬 몇 가지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금방 비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씹는 것도 힘들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먹는 날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충 먹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충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바뀐 겁니다. 입맛이 줄고 소화가 느려지고 필요한 양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잘 차려 먹지 않아도 괜찮은 식사, 한 그릇이면 충분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저는 25년간 시니어 영양과 식생활을 연구해온 김재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식사일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예전처럼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처럼 먹으려고 하면 몸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잘 차려 먹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계시더군요. 반찬 3가지, 국, 밥.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리면 결국 남기게 되고 남긴 음식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한 그릇. 이게 시니어에게는 가장 좋은 식사입니다. 이미 수백 분이 이 방식으로 식사 부담을 덜고 건강도 지키고 계십니다.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매일 3끼를 꼬박꼬박 차리지 않아도 한 그릇만 제대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분들께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식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식사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72세 이순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순자님은 평생 살림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여러 개 차려서 식탁 차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는 혼자 많아야 남편 둘이서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습관대로 차렸대요. 반찬 3가지, 국, 밥. 그런데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칼질하는 손목도 시큰거리고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차려 먹어야지라는 생각에 억지로 했대요. 그런데 막상 차리고 나면 남편분은 몇 숟가락 뜨고 마시고 본인도 입맛이 없어서 조금만 먹게 됩니다. 그러면 반찬은 다 남죠. 남은 반찬은 냉장고에 쌓이고 결국 버리게 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순자님은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대요.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예전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그러다가 점점 식사 준비가 두려워졌습니다. 아예 식사를 거르는 날도 생겼고 빵 하나로 대충 때우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 집에 올 때였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자식들이 오면 이순자님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셨대요. 장 보고 반찬 만들고 집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 명절이 끝나면 일주일은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어요라고 하는데 이순자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내가 자식들한테 배달 음식을 먹이는 엄마가 되다니. 그런데 제가 이순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자님,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차릴 필요도 없어요.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한 그릇으로 영양이 충분할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닐까? 자식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일주일만 해보셨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엔 계란죽 한 그릇, 점심엔 소고기 덮밥 한 그릇, 저녁엔 된장찌개에 밥 말아서 한 그릇. 이렇게 드시니까 준비 시간도 10분이면 충분하고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남기는 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식사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대요. 오늘은 뭘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한 그릇을 먹을까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한 그릇 식사를 시작하셨는데 소화가 좋아지면서 위장약을 끊으셨대요. 예전엔 과식해서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소화제를 드시는 날이 많았는데 한 그릇으로 바꾸니까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이순자님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무게도 2kg 늘어서 오히려 건강해지셨더군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순자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대요. 오늘은 무슨 한 그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준비로 아낀 시간에는 산책도 하시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오셨을 때도 이제는 당당하대요. 엄마가 만든 소고기 덮밥 먹어봐. 이거 하나면 영양 다 들어가 있어. 자식들도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먹어보고는 맛있다고 하더래요. 오히려 엄마 이제 편하게 하세요라며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식비였습니다. 반찬 여러 개 만들 때는 재료비가 한 달에 40만 원 넘게 나갔는데 한 그릇 식사로 바꾸고 나서는 20만 원도 안 나간대요. 버리는 음식도 없으니 돈도 아끼고 마음도 편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순자님처럼 지금 식사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한 그릇 식사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컨디션별 선택 방법을 모르시면 평생 식사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왜 시니어에게 한 그릇 식사가 필요한지 그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먹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자책하십니다. 오늘은 시니어 식사에 대한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씹는 힘이 달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어금니 힘이 예전의 6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질긴 고기, 딱딱한 채소를 씹는 게 힘든 게 당연합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도 그랬습니다. 좋아하던 삼겹살을 먹다가 턱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신 적이 있대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우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늙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다진 고기, 무른 채소, 잘 익힌 계란. 이런 것들을 한 그릇에 담으면 씹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질긴 음식 때문에 식사가 힘드신가요? 2번째, 소화 능력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밥 한 공기, 국, 반찬 여러 개를 먹어도 속이 든든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부터는 위 배출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50분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70세 김순희님은 저녁을 7시에 드셨는데 밤 11시가 되어도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식사량을 줄이고 한 그릇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편해지셨습니다. 소화가 느린 건 잘못이 아니라 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을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그릇 식사는 양이 적당해서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출퇴근하고, 육체 노동하고, 계단 오르내리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어야 에너지가 났죠. 그런데 이제는 활동량이 확 줄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걷는 거리도 짧고, 무거운 것을 들 일도 거의 없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 칼로리는 1600에서 1800칼로리입니다. 이건 30대 성인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75세 이재미님은 평생 밥 2공기씩 드셨는데 요즘 한 공기만 드셔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렇게 입맛이 없지 걱정하셨는데 제가 설명해드렸더니 안심하셨죠. 적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몸에 맞게 먹는 겁니다. 한 그릇 식사는 적정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네 번째, 혼밥이 늘어납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는 먼저 가셨거나 따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혼자 먹게 되죠. 혼자 먹는 식사는 외롭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반찬 여러 개 차려봤자 나 혼자 먹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70대 이상 1인 가구의 58%가 하루 한 끼 이상을 거르거나 간단히 때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73세 최미숙 님도 혼자 사시는데 귀찮아서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대요.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고 기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 식사는 혼자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준비도 간단하고 영양도 충분하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 먹는 날이 많으신가요? 다섯 번째, 정성껏 차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밥은 정성껏 차려 먹어야지, 국 없이 밥만 먹으면 안 되지. 이건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여러 개 만들고, 식탁 가득 차려놓고, 그게 습관이었고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몸도 힘들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너무 게을러진 거 아닌가. 하지만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요즘은 간편식도 좋고 한 그릇 식사도 충분히 훌륭한 식사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 조사에서 한 그릇 식사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성은 많이 차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준비가 부담스러운 건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5가지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맞는 식사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어떤 한 그릇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컨디션에 맞춰 고르는 한 그릇 식사를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덮밥류입니다. 덮밥은 밥 위에 반찬을 올려서 한 번에 먹는 방식이죠. 소고기 덮밥, 닭고기 덮밥, 두부 덮밥, 계란 덮밥. 이런 덮밥들은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가 다 들어가 있어서 영양이 골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다져서 올리면 씹기도 편하고 양념이 밥에 배어서 입맛 없을 때도 잘 넘어갑니다. 66세 송기철님은 아침마다 소고기 덮밥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다진 소고기에 간장 양념 조금, 계란 하나 올리고 10분이면 뚝딱 만들어서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덮밥은 준비도 간단하고
설거지도 그릇 하나면 끝입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계절마다 덮밥 재료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봄에는 냉이나 달래 올리고, 여름에는 애호박이나 가지 올리고, 가을에는 버섯 듬뿍 올리고, 겨울에는 무나배추 올리면 됩니다. 같은 덮밥이어도 재료만 바꾸면 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이나 미음류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날, 입맛이 없는 날엔 죽만 한 게 없습니다. 쌀죽, 단호박죽, 채소죽, 닭죽, 전복죽, 종류도 다양하죠. 죽은 부드러워서 씹는 힘이 약해도 문제없고,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하게 먹으면 속도 편합니다. 특히 아침에 죽 한 그릇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71세 한영희님은 아침엔 꼭 죽을 드신대요. 밤에 쌀을 불려놨다가 아침에 끓이시는데 거기에 계란 하나, 채소 조금 넣으면 영양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죽만 계속 드시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으니 계란이나 닭고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즉석죽도 종류가 많습니다. 마트에 가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죽이 있어요. 몸이 안 좋은 날은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국물 식사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 이것도 훌륭한 한 그릇 식사입니다. 국물이 있으니 목 넘김도 편하고 밥을 말아 먹으면 씹는 것도 수월하죠. 여기에 두부나 고기, 채소가 들어가면 영양도 완벽합니다. 69세 박정숙님은 점심마다 김치찌개에 밥 말아 드신대요.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 두부 넣으면 단백질도 챙겨지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셨습니다. 국물 식사는 특히 겨울철에 좋습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몸도 녹고 기운도 나죠. 주의할 점은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염분 섭취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은 적당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종류도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어제 된장찌개 드셨으면 오늘은 미역국, 내일은 북어국, 모레는 콩나물국. 이렇게 바꾸면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란과 두부 중심 식사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계란찜, 계란말이, 삶은 계란. 이것만 있어도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단백질 풍부하죠. 계란찜 한 그릇, 두부 한 모에 밥 조금. 이게 한 끼입니다. 74세 김동수님은 저녁마다 이렇게 드신대요. 아침, 점심은 좀 먹어도 저녁은 가볍게. 계란찜이나 두부 한 모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녁을 가볍게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두부는 값도 저렴하고 보관도 쉽습니다. 냉장고에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만 있으면 일주일은 걱정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간편 조리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칼질이 힘드신 분들은 미리 손질된 채소를 사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다 썰어진 채소가 많습니다. 무거운 냄비 들기 힘드시면 전기밥솥 찜 기능을 쓰세요. 거기에 재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익습니다. 불 조절 어려우시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세요. 계란찜도 전자레인지로 3분이면 완성됩니다. 68세 윤미라님은 관절염 때문에 칼질이 힘드신데 미리 손질된 재료 사서 전자레인지로만 요리하신대요. 그래도 충분히 맛있고 영양도 챙기고 계십니다. 요리는 정성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편한 방법을 찾으세요. 요즘은 편의점에도 샐러드, 삶은 계란, 두부 같은 게 많습니다. 장 보러 가기 힘든 날은 편의점에서 사다 드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컨디션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영양 균형을 맞추는 팁입니다. 한 그릇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밥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고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채소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 그릇에 다 담으세요. 밥 반 공기, 고기나 계란 한 가지, 채소 조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72세 정순애님은 매일 이렇게 드신대요. 아침엔 쌀죽에 계란과 시금치, 점심엔 소고기 덮밥에 무나물, 저녁엔 두부 한 모에 된장국과 밥. 한 그릇이지만 영양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조합해 보세요. 아침은 부드러운 죽, 점심은 든든한 덮밥, 저녁은 가벼운 국물 식사. 이렇게 하면 하루 영양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마지막으로 장볼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3일치만 사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너무 채우지 마세요. 재료가 많으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쌀, 계란, 두부, 고기 조금, 채소 몇 가지. 이것만 있으면 일주일 내내 한 그릇 식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릇 식사는 대충 먹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먹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나이 들어도 반찬 여러 개 차려 먹어야 건강하다.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난다. 정성껏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적게 먹어도 영양만 맞으면 괜찮습니다. 간편하게 차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드셨다면 식사가 부담스럽고 자주 거르게 되고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식사 준비 시간이 10분으로 줄고 소화도 편해지고 영양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먹지 고민하는 대신 오늘은 어떤 한 그릇 먹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 한 그릇만 드세요. 덮밥이든 죽이든 국물에 밥 마른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그릇에 밥, 단백질, 채소를 담아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도 한 그릇, 내일 점심도 한 그릇. 일주일만 해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될까? 영양이 부족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평생 다르게 먹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반찬을 좀 차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렇게 하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한 끼, 내일 두 끼, 모레 세 끼.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아,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이게 훨씬 편하네. 그리고 한 달 뒤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식사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요. 여러분 나이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먹을 필요 없어요. 한 그릇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한 그릇 식사를 시도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